양수 발전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고요? 이현석 기후정의 정책위원 전문가를 초청해서 곡성 농민의 삶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입니다. 통상 10년이라고 치다. 그러면 1조 원이 10년에 나눠서 쓰여진다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럼 1년에 1,000억이죠. 근데 1,000억 중에서 설비가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발전기도 설치해야 될 거고, 시멘트는 사와야 될 거고, 지역이랑 상관없는 돈들인 거죠. 근데 어쨌든 과거에 영동에 지었던 거를 봤더니 지역에 자금이 유입되는 게 6,0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6,000억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죠. 나누기 10을 해야 되는 겁니다. 1년에 600억이 들어오는 거고요. 일자리는 6,87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대부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건데요. 나누기 10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영동은 7년 걸렸다고 했거든요. 나누기 7을 해야 되는 거죠. 1,000명 정도가 공사를 7년 동안 하고 나면 실제로 발전기를 운영할 때는 사람 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댐에 수문을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주제의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교대하면서 근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발전기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한수원 입장에서는 양수발전은 노동정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가장 좋은 보직입니다. 제일 조용하고요. 이슈가 생기지 않고요. 다만 너무 지루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정말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의 지원금 여기를 또 잘 보셔야 돼요. 발전소, 양수발전소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수명이 60년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금액을 나누기 60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역에서 발전한 거에 따라서 지역에 뭡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발전소 주면 지원금도 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 딸딸 긁었더니 458억이라는 겁니다. 나누기 60 하면은 확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지역 세수는 매년 요 3년간 평균 납세액이 14억, 한 14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사활을 벌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모델이 될 거라고 그러고요.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양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인가는 지어야 되는 거니까 뭐 그게 어디가 될지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 발전소가 사활을 걸 만큼 큰 수익을 주지 않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과열되고 있는 거죠. 더 큰 거는 사실은 저는 환경 문제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양수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환경 문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거는 뭐 사업자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댐을 짓다 보니까 수몰되는 지역이 생기고요. 댐을 지으려면 그 위에까지 큰 25톤 덤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덤프가 들어가는 길을 놔야 되고요. 그리고 보링을 해야 되니까 산이 울려요. 그래서 우리 그 여러 가지 동식물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도롱뇽이라든가 이런 땅에 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얘네들은 진동 생기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수는 문제가 생기겠죠. 지하수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댐이 생기다 보면 댐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지하 수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경영향이 어떤 게 생길지 환경영향 평가를 꼼꼼히 해야 됩니다. 이 결정적으로 안개가 생깁니다. 왜냐면 온도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은 뭐 안개는 안 생기는 지역이 없어요. 그거는 뭐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유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발전기의 사이즈, 뭐 대충 위치 나왔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유치군 국면은 저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굉장히 큰 변화가 앞으로 생길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망이고 이 망은 사실은 전국에 있는 발전소들이 서울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최적화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호남 지역에 태양광이 잔뜩 들어서고 있죠. 이게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이 들어설 거고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도 여기 지금 서해만 풍력, 신안 풍력, 여기 새만금에도 풍력이 자꾸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건데 물론 곡성은 남쪽에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새로운 쟁점이 될 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게 앞으로 이제 환경 진영의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이 좀 될 겁니다. 분명한 거는 기존에 있는 전력선은 이제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석탄화력 발전소나 핵발전소를 중심으로 송전솔로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풍력단지가 들어선다. 그럼 풍력단지에 전기를 또 누군가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송전솔로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생길 거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밀양 송전탑 이후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어서 아예 해안선으로 뺀 거예요. 그런 표현이 정부 표현에 나옵니다. 이거 이제 지역 주민들과 민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 아예 바다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바다로 가면은 아무래도 갈등은 적겠는데 여기서도 또 추가적인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제 어민들하고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해양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지금까지는 제주도하고는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선이 지금 2개 연결돼 있고 추가로 한 개 더 지금 연결하는 거 공사 진행하고 있거든요. 짧은 선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긴 거는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대목들이 있어서 몇 개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양수발전 반대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표현들이에요.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용률이 떨어지죠. 이게 이용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발전기를 들어서면 발전기가 실제로 가동하는 가동해서 생산하는 전력의 양입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얘는 1년 365일 돌리는 발전소가 아니에요. 피크 때만 돌리는 발전소거든요. 당연히 이용률이 떨어지죠. 현재 우리나라 양수발전소의 평균 이용률은 9%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발전소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석탄 같은 건 60% 되고 핵은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또 반면 보면 15%밖에 안 돼요. 풍력도 2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당연한 거죠. 해가 떠 있어야 발전하고 얘는 바람이 불어야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항상 풀 출력으로 바람이 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발전이 적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재생에너지 안 돼, 핵 발전해야 돼 이런 분들이 야 이게 이용률 높은 걸 써야지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 왜 이런 걸 쓰냐. 근데 사실은 이 태양광이나 풍력은 발전기를 지을 때부터 그걸 생각해서 경제성을 따져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도 얘가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고 양수 발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경제성을 안 따지는 겁니다. 왜 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돌수만 있으면 쓰는 겁니다. 물론 더 경제성이 안 좋은 예를 들어 배터리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너무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안 쓰는 거고 그래서 그럼 어찌 해야 되는 거냐? 정말로 양수 발전밖에 대안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있는 전력 계획을 만약에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내지는 이 환경 문제나 또 기후 정의 문제까지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려면 왜 기후 정의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곡성이나 토대에서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도 안 따져봤는데 곡성은 꽤 재생에너지율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높을 것 같은데요. 보통 전남 지역이 대부분 높거든요. 물론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높은 지역일 텐데, 근데 왜 여기다 지어야 되냐? 그거는 뭐 사실은 무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한쪽 측면에서는 산이 있기 때문인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안 나는데 지리적인 요건이 제일 커요. 그럼 왜 북한산에 설치하지 않고 여기 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사실은 해외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풀어볼 건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현재 기술로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배터리로 하는 ESS가 있는데, 아까 보신 BESS라는 건데, 얘는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실험실 단계에서는 이미 다 됐고요. 차입니다. 전기차. 우리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가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70kWh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집에 보통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 집에 쓰는 한 달에 쓰는 전기량이 300에서 350kWh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완전 풀 충전된 걸로 5번 정도 충전하면 우리 집이 한 달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의 전기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집에다가 어차피 차를 우리가 타는 시간보다 세워놓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세워놓지 말고 플러그를 아예 껴놓고 있자. 그래서 아까 봤던 6시나 뭐 이때 전기가 진짜 많이 필요할 때는 그냥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V2G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미 뭐 연구는 많이 돼 있고 이거는 연구의 문제가 아니라 보급의 문제인 거죠. 지금도 뭐 전기차가 연구가 안 되는 거라기보다는 돈 주고 사려면 좀 비싸거나 아직 충전 인프라가 없거나 아니면 내 차가 아직까지 멀쩡하거나 뭐 이러니까 안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라서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 이건 대도시에서도 가능한 조금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생긴 게 좀 무답답한 건데 쉬운 겁니다. 물을 낮은 데 있는 물을 높은 데로 옮겼다가 얘를 떨어뜨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게 꼭 물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무거운 거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밑에 놔뒀다가 위로 당겨서 위에다 놔뒀다가 떨어뜨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요거는 시멘트를 멀쩡한 시멘트를 쓸 필요도 없고 건축 폐기물 같은 걸 그냥 쓰면 돼요. 이제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옆에다 저런 걸 하나 놓거나 아니면 아예 그것만 하는 건물을 놓거나 이래도 되는 거죠. 물론 물보다는 그러니까 댐을 짓는 이유는 물은 어디에나 많이 있고 요 덩어리 한 개가 35톤이라 그러거든요. 댐 한 개 보관하는 물의 양이 보통 100만 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보관할 수 있죠. 하지만 도시에는 댐을 못 지어도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비슷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어요. 샌드백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모래를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배터리는 우리 핸드폰 써보시면 아십니다만 몇 년만 있으면 제가 수명이 다 돼요. 살 땐 비싸게 주고 사도. 그러면은 계속 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냐? 모래를 큰 이 스티로폼 같은 걸로 보온이 잘 돼 있는 통에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뜨겁게 달구는 거죠. 물을 안 넣고 모래를 넣는 이유는 물은 100도가 되면 끓게 되지만 모래는 몇백 도가 돼도 그냥 있는 거죠. 잘 달궈놨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거기서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뭐 이런 진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결국의 포인트는 뭐냐? 전기 수요지 인근에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고 전력 수요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또는 이거를 다양하게 기존에 있는 거랑 같이 맞물릴 거냐? 이런 연구들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직은 좀 실험 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어차피 가야 된다면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함께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럽이 아까 재생에너지가 40%, 50%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이 뭐 이런 양수 발전 뭐 큰 쟁점 없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전체가 전력망이 한계로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동네 해가 지는 시간이랑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해가 지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막 해가 지고 있으니까 전기가 필요합니다만은 저쪽에서는 태양광 아직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일시적으로 그때 땡겨 오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약간 채웠다가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평탄해지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9차 전력 계획을
짜면서 이런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 사람들은 참 멀리서 갖고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도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거 보다는 전기는 어쨌든 옆 동네에서 필요할 때마다 빨리빨리 좀 이렇게 쓰고 내가 또 필요하면 그 동네도 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요 공급이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연결되거나 뭐 북한이나 일본하고 연결되는 계획도 좀 있었는데 현재는 계획이 뭔가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후에 재생에너지가 한 우리나라로 40~50%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망에 대한 고민들이 다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정말로 이 전체가 한계의 전력망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대도시에서도 이렇게 안 쓰는 땅을 쓰게 하고 이미 지금 유럽은 프랑스는 신축 조차장에 태양광을 의무화했고 도쿄 같은 경우도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판넬을 의무화했습니다. 안 좋은 거.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중간에 꼭 이 문제가 생기는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이게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생에너지는 뭐가 있나요? 그럼 태양광, 풍력 하고 나서 조력이 있다고 배웠어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근데 전 세계적으로 조수간만의 차를 가지고 발전소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단 갯벌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갯벌도 되게 많고 관련 기술도 있습니다만은 환경 문제 때문에 계속 발전소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한때 여기 지금 저기 강화도입니다. 인천에 강화도, 성모도, 교동도를 막아서 여기 조력발전소 하나 만들고 강화도 밑에 인천공항이 있는 여기 막아서 또 조력발전소 하나 만들고 이 계획을 했다가 당시에 여기 지역에서 새우잡이 하시는 어민분들이랑 싸워가지고 모두 다 백지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친환경이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댐을 이렇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물이 100% 안 들어와요. 그럼 이 밑에는 물이 썩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물고기가 살 수가 없고 배는 지나다닐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재생에너지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게 친환경이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좋다고 해야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전기하고 있는 건데 풍력 발전기 보면 야 예쁘다, 멋있다 이러지만 그건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고요. 그 옆에 사는 사람이 봐도 문제 없다가 돼야지 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플러스 최근에는 그냥 단순하게 오케이가 아니라 거기서 나온 수익도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거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발전소에 대한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늘 수밖에 없고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 문제, 밤에 안 돌고 중간에 쓰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일치하기 위해서 ESS라고 하는 전력 저장 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르는 분명한 것이고요. 근데 이게 그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본 것으로는 너무 지금 부풀려져 있고 너무 과하게 되고 있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는 과연 양수발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거냐, 용량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 양수발전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냐, 그런 좀 사회적 논의가 좀 더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 해외랑 송전망을 연결한다거나 또는 대도시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고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민주주의인데요. 어쨌든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가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막 서로 경쟁이 붙어서 있다 보니까 좀 쉬쉬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 발전소가 들어서고 그 발전소가 들어서면은 어떤 게 이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이런 게 설명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자료를 주시기 전까지는 설명된 자료를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나온 게 다고 언론에는 사실은 거의 없고.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이걸 오히려 좀 반대로 조금 더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치게 불안감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또는 또 반대로 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와 내용을 공급하느냐 이것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유치를 하든 반대를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좀 앞뒤가 거꾸로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는 저는 뭐 시민 사회 운동이나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함께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면 토론도 하고 언제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이 정해진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유치 결정은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작업입니다. 결국은 전기위원회나 관련한 여러 가지 인허가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 함께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낙 이제 관련 분야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뭐 직접 궁금하신 거 좀 질문해 주시고 아까 몇 가지 설명한 지점들과 관련해서 의견도 또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심하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질문도 하시고 네. 의견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관련 분야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뭐 직접 궁금하신 거 좀 질문해 주시고 아까 몇 가지 설명한 지점들과 관련해서 의견도 또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심하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질문도 하시고 네. 의견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뜻깊은 자료를 마련해 주신 곡성군 농민회와 귀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이현석 기후정의정책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